이 자료 정말 대단한데요. 연인 관계를 분석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연애 심리학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인간관계를 꿰뚫는 하나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권력설계 이론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나 행동 있잖아요. 이걸 권력투쟁이라는 도발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랑의 이 달콤한 말 뒤에도 사실은 관계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아주 치열한 다툼이 숨어 있다는 거고요. 이번 분석의 목표는 바로 이 서늘한 이론의 시각을 빌려서 관계 속에 보이지 않는 그 힘의 역학을 파헤쳐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듣기만 해도 아주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이 서늘하지만 또 매력적인 세계관을 한번 제대로 탐색해보죠. 자료의 첫 문장부터가 정말 강렬해요. 남녀의 연애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심리전이자 권력투쟁이다. 그렇죠? 솔직히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럼 보고 싶어 이런 말에도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건가요? 그게 감정의 순수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관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보면 탐색, 도발, 간보기, 프레임 씌우기 같은 거의 전쟁 용어 같은 개념들을 써요. 그 간보기라는 게 좀 와닿으면서도 모호하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걸까요? 혹시 연인이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는 거 이것도 해당될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전형적인 간보기 전략에 해당될 수 있죠. 연락을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나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시험하는 거죠. 아, 일부러요? 상대가 안달이 나서 먼저 연락을 해온다. 그럼 내가 이 관계에서 우위에 있구나 하는 그런 확인을 얻게 되는 심리 게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 돋는데요? 그럼 프레임 씌우기는 뭔가요? 이건 말 그대로 상대를 어떤 틀에 가두는 느낌인데?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런 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칭찬 같잖아요. 네, 칭찬이죠. 근데 사실은 너는 착하지만 이성적인 매력은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아주 묘묘하게 씌우는 겁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자신감을 잃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애쓰게 되겠죠. 결국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인 셈이에요. 듣고 보니 모든 상호작용이 다 의심스러워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흐름을 읽는 능력을 그냥 눈치가 빠르다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생존 근육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그 비유가 이 이론의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근육이라는 건 이게 선택이 아니잖아요.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훈련을 통해 단련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거든요. 관계 속에서 상대의 숨겨진 의도, 그러니까 텍스트 너머의 서브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 이게 사회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능력치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존 근육이 없는 사람은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연애의 영역을 넘어서 무섭게 확장됩니다. 이 이론은 연애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실패한다고 단언해요. 그 작동 원리가 소름 돋게 전부 똑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연애는 그 패턴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일종의 실험실이라는 겁니다. 그럼 직장 생활을 예로 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연인 기분 맞추는 거랑 회사 생활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자료에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연인이 던지는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같은 20개씩 테스트 있잖아요. 아, 네. 정답 못 맞추면 온종일 불안해야 하는 그 상황이요. 맞아요. 거기에 매번 쩔쩔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은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내는 근육이 아주 약한 상태인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회사에 가면 상사의 비슷한 테스트에 아주 쉽게 먹잇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상사가 지나가면서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MZ들은 애사심이 없어. 우리 때만 해도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하고 그랬는데. 듣기만 해도 압박감이 느껴지네요. 저건 그냥 넋두리나 불평 아닌가요? 그것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이건 아주 교묘한 가스라이팅이자 프레임 씌우기 전략입니다. 애사심 없는 MZ라는 프레임 안에 부하지몬을 가두는 거죠. 그리고 자발적 야근을 하지 않으면 애사심이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야근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겠네요. 훨씬 그렇죠. 여기서 생존 근육이 없는 사람은 상사의 그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진짜 애사심이 부족한가? 팀의 민폐인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엔 눈치 보면서 공짜 야근을 하게 되죠. 상사의 감정적 피로를 채워주는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겁니다. 연인의 비위를 마치던 패턴이 직장 상사한테 그대로 이어지는 거군요.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존 근육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근육이 있는 사람은 그 말에 담긴 프레임을 먼저 인지합니다.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대신 그 프레임을 무력화시키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예를 들면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요즘 업무 방식에서 특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겠습니다. 와 같이요. 이렇게 되면 감정적인 비난의 장이 이성적인 업무 논의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이 다시 상사에게 넘어가는 거죠.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이렇다면 돈이 직접 오가는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훨씬 더 노골적으로 나타나겠어요. 훨씬 더 차갑고 또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죠. 자료에 나온 두 번째 예시가 바로 비즈니스 협상 상황입니다. 거래처와 가격 협상을 하는 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이런 말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다른 업체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싸게 해주던데요? 저라면 이 계약 놓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당황해서 바로 그럼 저희도 가격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고 상대방이 정확히 노리는 반응입니다. 이건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블러핑, 즉 허세 전략이죠.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신의 조급함과 불안감을 자극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명백한 의도가 깔린 도발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생존 근육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하겠군요. 어떻게 대처해야 이 게임에서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근육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신 전략으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당황하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게 역으로 질문을 던지죠. 그러셨군요. 혹시 어떤 조건으로 그 가격을 제안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가 더 나은 제안을 드릴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상대의 블러핑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역으로 시험하게 되죠. 만약 거짓말이었다면 상대는 당황하며 말을 돌릴 것이고 설령 사실이라 해도 이제 대화의 주도권은 단순 가격이 아닌 전체적인 조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대방의 뻔한 허세에 휘둘려서 제 살 깎아먹는 대신 상황을 통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연애든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눈에 보이는 말 너머에 있는 상대방의 진짜 의도와 전략을 읽지 못하면 결국 착취당하는 결말로 이뤄진다. 정말 냉정한 주장이군요. 네, 그래서 이 이론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으라고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이 고차원적 상호작용의 세계를 인지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깨달아라 해서 끝이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구체적인 무기가 바로 이 권력설계 이론에 담겨 있다고도 주장하죠. 이걸 학습하면 보이지 않는 힘의 역학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론은 당신에게 아주 극명한 두 갈래의 미래를 제시합니다.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과 파란 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선언처럼 들려요. 이 법칙에 눈을 뜬 자에게 세상은 설계 가능한 놀이터가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도와 전략을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관계 속에서 끌려다니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겠죠?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와 상황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설계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진실을 외면하는 자의 미래는 영원히 착취당하는 지옥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여기서 지옥이란 왜 일이 항상 꼬이는지, 왜 관계가 늘 힘든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모른 채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손해에 의해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착취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타인의 의도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좀 무서운 예언인 셈이죠. 이 이론을 세상을 지배하는 무기로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 자신을 지키는 방패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합니다. 이 이론의 가치는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힘의 역학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죠. 그 규칙을 알아야만 원치 않은 게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고 진정으로 동등하고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고 만들어 나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모든 인간관계를 권력투쟁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